선조실록 기록에서 항외에 관한 기록을 찾아봤다. 그런데 새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항외들에 대한 기록은 임난발발 1년 후인 1593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왜 전쟁이 일어난 1년 후부터 항외자들이 갑자기 생겨난 것일까? 임진왜란 게 항외가 처음으로 나타난 시기는 임진왜란이 발발한 1년 후인 1593년 5월경입니다. 이때는 전쟁이 소강 상태에 빠지면서 명과 일본 간의 강화 교섭이 진행되던 때입니다. 화죽지세로 평양성까지 밀고 올라갔던 왜군은 채 1년이 되기 전에 조선과 명나라군에 밀려 남쪽으로 후퇴하게 되고 전쟁은 장기전에 돌입했다. 오랜 전투로 외병들은 지칠 대로 지쳤다. 조명연합군에 밀리는 심리적 압박감과 식량 부족으로 인한 배고픔은 그들을 고통 속에 몰아넣었다. 1593년 가토 기요마사의 군대도 패전 후 남하해 서생포에 성을 쌓고 장기간 주둔하고 있었다. 전쟁에 지치고 배고픔을 이기지 못한 가토 기요마사의 병사들은 하나 둘 성을 빠져나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들은 조선군 진영을 향해 달렸다. 1593년 서생포 외성을 비롯해 남해안 일대에서 주둔하고 있던 외병들이 달아나 투항하는 일이 빈번해졌다. 이후 전쟁이 끝날 때까지 항외들의 숫자는 급격히 늘어난다. 직접적으로는 일본군이 장기간 주둔함으로 인한 식량의 부족과 병사들의 어떤 고통, 또 일본군 장수들의 포악함과 역의 과중, 그리고 조선의 항외 유치책과 우대책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왜군들이 투항을 결심한 결정적인 이유는 조선 정부의 적극적인 항외 유인 정책이었다. 선조는 항외가 이용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고 그들을 유인하라는 전교를 내린다. 그리고 검술이 뛰어나거나 병기를 만들 수 있는 외병들을 꿰어내는 자에게 큰 상을 내렸다. 경상도 우병사였던 김응서 장군은 임난 초부터 항외들을 적극 수용했다. 그에 부하 중 항외의 수가 1000여 명에 달할 정도였다. 사야가 김충선 역시 투항 후 김응서 장군의 수하에 들어가 전투에 참가했었다. 투항자들은 비단 병사들뿐만이 아니었다. 히데요시의 제1군 선봉장 고니시 유키나가의 아우마저 투항을 생각했다. 최고위급의 외장들까지 투항을 깊이 고려했거나 혹은 실제 투항했던 것이다. 그들의 경우는 아마 이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전쟁이 명분이 없고 무모한 전쟁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함으로써 그들이 조선에 투항하였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야가 김충선도 역시 일본의 조선 침략이 명분이 없는 전쟁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단적으로 나타내는 하나의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선조의 항외 유인 정책이 그들을 귀순시키는 데 큰 영향을 끼쳤군요. 그렇다면 선조가 굳이 이 항외 정책을 쓴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EJ 전략 때문이었습니다. EJ, 오랑캐를 이용해서 오랑캐를 무찌른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자면 왜군을 이용해서 왜군을 무찌른다라는 뜻입니다. 선조는 이 귀한 왜군들을 바로 이용하려는 그런 묘안을 생각해낸 거죠. 자, 그렇다면 선조는 이 투항한 왜군을 어떻게 이용했을까요?
일본이 임진왜란을 일으킬 수 있었던 원인은 바로 이 조총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본은 이 신무기 조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조선 침략을 감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일본군은 조총을, 조선군은 활을 가지고 초기 전투를 치르게 되는데 이 조총의 위력 때문에 이 조선군은 부산진 전투 또 동래성 전투에서 참패를 당하고 맙니다. 이 조정에서는 조총을 만들어내는 기술을 알아내는 게 급선무였습니다. 조총 제조 기술을 알아낸다는 것은 전세 역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속수무책으로 밀리기만 하던 조선군에게 드디어 1년 후 왜군에게 뒤지지 않는 조총이 만들어집니다. 전쟁의 와중에 어떻게 그렇게 빨리 조총을 만들 수 있었을까요? 그건 바로 귀화한 왜군들, 항외들 때문이었습니다. 왜군은 조총을 쏘며 진격했다. 조선군의 활과 칼은 신무기 조총 앞에서 속수무책이었다. 무기 체계는 이제 종래 우리가 가지고 있던 재래식 병기라든가 아니면 이제 화기에 비해서 성능이 향상된 조총을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특히 이제 조총을 활용을 해가지고서 보병 전술을 구사를 했기 때문에 조선군은 거기에 적절하게 대응을 하지 못하고 맥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도래됐습니다. 나는 새도 마친다여 이름 붙여진 일본의 신무기 조총. 일본 전역을 통일한 히데요시는 이 조총으로 또 하나의 야심을 키우고 있었다. 바로 대륙 정벌이었다. 그러나 당시 조선은 조총에 대한 지식이 전무했다. 임진왜란 발발 3년 전 조선엔 이미 조총이 있었다. 1589년 대마도의 영주가 선조에게 조총 몇 정을 진상한 것이다. 그러나 선조는 조총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 그러나 3년 후 일본군은 조총을 앞세워 조선을 침략했고 조총의 위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뒤늦게 조총의 위력에 놀란 선조는 급히 왜군이 쓰는 조총을 만들라고 전교를 내린다. 그리고 항외들 중 조총을 제조하고 사용할 줄 아는 자들을 서울로 불러들여 조총 제조 기술을 전수할 것을 명한다. 사야가 김충선, 그 역시 조선에 조총 기술을 전수했다. 그가 직접 만들어 사용했다는 조총이 우록동에 아직 남아있다. 조총입니다. 아, 이게 조총이에요. 모화당 문집에 의하면 선조의 전교가 있기 전 그는 이미 경상도 절도사에게 조총을 만들 것을 건의했고 경상도 병영에 조총과 화약 제조 기술을 전수했다. 전에 우리 문중에 보관은 안 되어 있었는데 예. 지난 우리 새마을 사업할 때 예. 우리 동네에서 사람들이 예. 그 담장을 흐르니까 예. 그 안에 그 토담인데 예. 황토담인데 예. 그 안에 이것이 소중하게 딱 거기 보관돼